제 영상들에 달린 댓글을 읽다 보면 명탐정 코난을 보다가 중간에 하차하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와카사 룸이라던가 쿠로다 효우에 럼 같은 인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검은 조직 관련 스토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명탐정 코난을 보다가 중도 하차하신 분들이 모를 만한 인물이라던가 안 보고 지나쳤을 중간 스토리들을 얘기해드려 보겠습니다. 쿠도 시니치, 한국어로는 남도일. 이 친구는 아직 유명하진 않았지만 뛰어난 두뇌를 가진 자신의 아버지인 쿠도 요사쿠, 한국어로는 남건의 추리력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사건이나 수수께끼를 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남도일 혼자 살인사건을 푼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도일이가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쿠도 유키코, 한국어로는 이하연이 비행기 티켓을 보내줘서 자신의 소꿉친구인 모리란, 한국어로는 유미란과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도일이는 미국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사건이 일어난 바람에 최초로 경찰들 앞에서 사건을 해결해줍니다. 그렇게 미국에 도착한 도일이와 미란이는 이하연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황금사과라는 뮤지컬의 티켓을 구했다고 하여 뉴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가던 중 지각이라 생각한 이하연이 난폭 운전을 해버렸고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벌금을 물게 생겼는데 갑자기 뉴욕의 경찰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가 이하연을 두둔해준 덕분에 단속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반장이란 사람은 이하연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 샤론 빈야드가 변장한 모습이었죠. 미란이는 이렇게 샤론 빈야드라는 유명 여배우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신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샤론은 신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더니 천사는 나에게 한 번도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다 라는 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녀는 자신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샤론의 딸은 크리스 빈야드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녀는 샤론의 딸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알리고 화려하게 데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한 번은 샤론이 죽은 자신의 남편 묘지에 꽃을 바치고 있을 때 남편 얼굴로 변장한 채 나타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되게 싸가지 없는 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샤론과 인사를 나눈 도일이와 미란이는 뮤지컬 황금사과의 출연진들 대기실에 가서 배우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배우들을 만난 뒤 무대 뒤편을 견학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서 배우 한 명이 다칠 뻔했지만 미란이가 몸을 날려서 그 배우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구하면서 미란이가 살짝 팔을 다쳤고 샤론은 미란이에게 손수건을 주며 역시 신은 없다 라는 말을 한 뒤 급한 볼일이 생겼다고 먼저 가버렸죠. 그렇게 샤론이 간 뒤 도일이와 미란이는 뮤지컬을 봤는데 뮤지컬 진행 중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살인사건을 도리가 해결을 했는데 그 사건의 범인은 미란이가 몸을 날려 구해준 배우였습니다. 범인은 경찰에게 체포되며 미란이에게 네가 날 살려줘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란이는 묘한 감정이 들었죠. 그렇게 사건이 끝난 뒤 이하연은 경찰에 조서를 쓰러 가야 해서 도일이와 미란이에게 택시를 타고 가란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에 일본계의 머리가 긴 연쇄살인마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조심해란 말을 해줬습니다. 얘기를 들은 뒤 미란이와 도일이는 택시를 탔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미란이가 우울해 보여서 도일이는 혹시 아까 범인이 한 말 때문에 우울한 거냐고 물었고 미란이는 도일이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오히려 더 밝은 척을 하며 도일에게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러던 중 샤론에게 받았던 손수건이 택시 밖으로 날아갑니다. 미란이와 도일이는 손수건을 가져오기 위해 택시에서 잠시 내렸고 손수건이 어떤 건물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도일이가 갔다 오기로 합니다. 혼자 남은 미란이는 자신 때문에 사람 한 명이 죽은 건가?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앞으로 어떤 장발의 일본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금마가 연쇄살인마니까 빨랑 택시에 타라고 했지만 미란이는 아직 도일이가 손수건을 찾으러 갔다가 나오지를 않아서 혼자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많은 택시기사는 미란이가 안 오자 겁먹어서 빤스런을 쳐버렸죠. 이렇게 택시기사가 가버리자 그 장발의 남자는 미란이에게 일본인이냐고 묻고는 혹시 은발로 염색한 긴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일본인을 못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미란이는 못 봤다고 대답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에서 이 장발의 남자의 동료가 내렸고 장발의 남자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더니 미란이에게 여긴 위험하니까 나가서 택시 타고 가라고 했습니다. 미란이는 아직 갈 수 없다고 친구랑 같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발의 남자는 그 말을 듣더니 개정색을 하면서 빨리 그 친구를 찾아서 이곳에서 지금 당장 꺼지란 말을 했죠. 미란이는 성격 개더럽네 라고 생각을 한 뒤 살인마가 진짜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여 도일이를 빨리 찾아서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미란이는 도일이가 들어간 건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오른쪽 배 쪽을 다친 것 같은 은발의 긴 머리를 가진 남자를 마주칩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도일이가 금마가 살인마라고 얼른 도망가라고 말을 했죠. 은발의 남자는 미란이를 보더니 총을 꺼내며 원망할 거면 신을 원망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인마가 기댄 난간이 부서지며 살인마가 아래로 떨어질 뻔합니다. 미란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살인마를 잡아줬고 도리가 와서 도와준 덕분에
때문에 살인마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살인마는 올라와서는 당황한 눈빛으로 왜 너네를 죽이려고 한 나를 살려준 거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도일이는 이유 따윈 없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고하는 것에는 논리적인 사고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미란이는 감기 기운 때문에 쓰러져 버렸고 도일이는 미란이를 안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살인마는 순간 도일이에게 총을 겨눴지만 도일이는 거기서 총을 쏴봤자 너를 쫓고 있는 인간들에게 네 위치를 알려주는 꼴밖에 안 될 거라고, 나는 지금 당신을 잡을 수 없어서 놔줄 수밖에 없지만 다음엔 절대 용서 안 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살인마는 오늘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둘을 쳐다봤고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죠. 그렇게 다음날 미란이는 좀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해 이하영과 샤론이 전화로 대화를 나눴는데 샤론은 왜인지 어제 그 살인마가 부여잡고 있던 부위와 같은 곳을 부여잡은 채로 미란이에게 나한테도 천사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하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도일이의 첫 사건과 뉴욕에서 있었던 대사건이 끝나고 둘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도일이는 여러 사건을 해결했고 단숨에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생 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도일이는 어느 날 미란이와 함께 트로피컬랜드에 데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둘은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미스테리 코스터라는 걸 타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스테리 코스터를 타던 중 끔찍한 소리가 들렸고 도일이는 소리의 근원지인 자신의 뒷자리를 확인해보니 어떤 남자가 목이 잘려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도일이는 우선 경찰을 부른 뒤 이 끔찍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추리를 하던 중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2명을 보게 됐고 도일이는 이 2명이 매우 수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일이는 일단 이 2명의 정체에 대한 건 나중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우선 롤러코스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해결해줍니다. 사건을 해결한 뒤 도일이는 미란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도일이는 아까 봤던 검은 코트 2인조 중 덩치 큰 남자가 어딘가로 가는 걸 목격합니다. 도일이는 그의 행동거지가 너무 수상했기 때문에 미란이를 남겨두고 그 남자를 따라가보죠. 그 남자를 따라가봤더니 어떤 대머리의 남자랑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었고 그 현장을 도일이는 사진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일이가 거래 현장을 보는데 정신이 팔려버린 바람에 뒤에서 다른 인물이 다가온 걸 눈치 못 챘고 도일이가 누군가 근처로 왔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그 남자에게 한 대 맞은 뒤였습니다. 도일이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검은 코트의 2인방 중 긴 머리의 남자는 조직에서 개발한 신체에 독이 검출되지 않는 신약을 먹이자고 하며 그 약을 도일이에게 먹였습니다. 도일이는 그 약을 먹고 뼈가 녹아내리는 느낌을 받으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도일이는 근처를 수색하고 있던 경찰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그 경찰들은 자신을 꼬마라고 불렀고 고등학생인 자신을 번쩍 들어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도일이는 머리가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들은 우선 의무실로 도일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의무실에 간 도일이는 치료를 받고 자신이 봤던 광경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자신의 말을 안 믿어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며 근처에 있던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고등학생이 아닌 많이 쳐줘봤자 초등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도일이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미아 보호소에 도일이를 맡기겠다는 말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도일이는 이 말에 놀라서 바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며 도일이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게 그 검은 코트의 남자가 먹인 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일이는 우선 자신의 집으로 왔는데 키가 작아져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 갑자기 옆집에서 폭발음이 들리며 어린 시절부터 도일이와 친하게 지낸 이웃인 아가사 박사님, 한국어로는 브라운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도일이는 박사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박사님은 믿지를 않았고 도일이는 박사님에게 도일이 특유의 재수없는 표정을 보여주며 자신이 도일이란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박사님은 도일이의 말을 믿게 됐고 도일이와 함께 도일이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도일이는 어린 시절 자신이 입던 옷을 입은 뒤 자신이 봤던 것들을 박사님에게 알려줬습니다. 박사님은 모든 얘기를 들은 뒤 도일이에게 절대 네 정체가 들키면 안 된다고, 만약 네가 도일이란 걸 검은 코트 인간들이 알게 되면 다시 너를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 주위 사람들까지 위험해지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는 말을 했죠. 신기하게도 이 말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되는 도일이가 걱정이 됐는지 미란이가 도일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도일이는 당황하다가 일단 책상 뒤에 숨었고 박사님은 미란이의 시선을 끌어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란이는 책상 뒤에 있는 작아진 도일이에게 흥미를 품었고 도일이는 일단 급하게 자신의 아버지의 안경을 쓰고 미란이와 마주했습니다. 미란이는 도일이를 한참 보더니 귀엽다며 안아줬고 도일이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일이는 당황하다가 옆에 코난 도일 소설이 있는 걸 보고 그냥 지 이름이 코난이라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렇게 코난이 된 도일이를 박사님은 미란이의 집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도일이는 이 대머리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박사님은 미란이 아빠가 탐정 일을 하니까 그쪽으로 검은 코트 남자들의 소식이 들어올 확률이 있다고 거기서 정보를 얻으란 말을 했죠. 그렇게 코난은 미란이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됐고 박사님이 여러 발명품을 이용하여 미란이 아빠인 모리코고로, 한국어로는 유명한이라는 남자를 실력 있는 명탐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영상의 호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 유명한과 코난이 활약하고 나서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1편에서 진도를 좀 빼놓으려고 했는데 뉴욕 사건부터 1, 2화까지 하려니까 양이 많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부터 검은 조직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드릴 테니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